여러분은 남에게 들어본 말 중에 가슴에 대못이 박힌 것처럼 마음에 큰 상처로 남은 말 한마디가 있습니까? 감히 예상해 보건대 남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저려올 정도로 평생에 한 번쯤은 각자 자기만의 다양한 이유로 비수처럼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가슴 한켠에 여전히 박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떠올릴 때면 동시에 내게 그 한마디를 던진 장본인의 얼굴이 도저히 안 떠오를 수가 없을 텐데요.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는 같은 말을 해도 말의 가시가 돋친 듯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살다 보면 필연인 것 마냥 거의 무조건 마주치게 됩니다. 그만큼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매우 흔하게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아 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배우고 연구하며 자신의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신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학교에서 교수님과 함께 한 모임에서 자신감 넘치게 나는 거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제 학문적인 지식에 대해 자신감을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저에게 돌아오기 전까지는 제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교수님과 함께 논의하던 주제 중 하나에서 저는 제 의견을 제시했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교수님과 다른 참가자들이 제 의견을 비판하고 더 깊은 토의가 이루어지자 제가 지식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만심과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소한 지식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안다고 자신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고 그 경험을 통해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고 더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식은 끝이 없고 더 배우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나는 잘못했어 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일을 맡았을 때 한 번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실수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상황에서 저는 제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해서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존심 때문에 또는 타인의 평가를 걱정하여 그렇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실수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그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때 나는 잘못해서라고 솔직히 말했다면 상황을 조정하고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신 제 자신을 방어하고자 했고 결과적으로 그 결정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겸손함과 솔직함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로 인해 학습하며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협력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과 전문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얼마 전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만했습니다. 저는 제가 단독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자신감 때문에 동료들과 협력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동료들과의 협력을 거부한 것이 프로젝트 전반적인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팀워크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강점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건 너무 쉬워. 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항상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노력과 경험을 존중하며 어떤 일도 너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자신감 넘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번 그녀는 가족 모임에서 그건 너무 쉬워. 내가 해볼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요리에 자신이 있었고 누구보다 솜씨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신감으로 한 가족 모임에서 요리를 맡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요리를 자랑스럽게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요리가 끝나고 먹어보니 그녀가 만든 음식은 맛이 나지 않았고 오히려 모두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자만심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할머니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더 배우고 성장하는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감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함과 현명함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여 더 나은 결과를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것에 대해 관심 없어 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폭넓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와 경험을 탐구합니다. 따라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60대 할아버지는 삶의 일정이 점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나는 그것에 대해 관심 없어 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에 흥미를 잃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사색하는 시간을 더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가족과의 소통이 부족해지고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떻게 더욱 보람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달픈 시기를 맞이했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관심사를 다시 발견하고 가족과의 소통을 회복하며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상 복지 알려주는 청년이었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돈 모양 로고를 클릭해 구독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저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시고 싶다면 가입 후 복지 청년에게 커피 한 잔 사주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